자, 우리가 연구 방법론 얘기하면 보통 딱 두 가지를 떠올리잖아요. 양적 연구, 그리고 질적 연구.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질적 연구라는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 사실은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숨어 있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숨겨진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모든 논의는 보통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숫자냐 이야기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사이에 벌어지는 아주 고전적인 대결 구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익숙한 구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네, 바로 이 표. 우리한테 정말 익숙하죠? 양적 연구는 얼마나 많이를 묻고 질적 연구는 왜를 묻는다. 맞아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그냥 질적 연구라고 뭉뚱그려서 부르는 그 안에서 서로 완전히 다른 목표를 가진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는 사실은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엔센치린이라는 학자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야기 중심의 질적 연구 안에 사실은 서로를 거의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다른 두 개의 전통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잡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면요. 먼저 그 두 가지 방법론의 정체가 뭔지 알아보고 각각 패턴과 의미를 어떻게 다르게 찾아내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둘의 관계를 파헤쳐보고 마지막으로 이게 왜 그냥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의 정체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 중요한 이유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자부터 만나보시죠. 바로 실증주의적 접근법입니다. 이 접근법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여러 다른 케이스에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실, 즉 일반화 가능한 패턴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걸 좀 더 학문적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핵심 단어는 바로 명제와 테스트예요. 한두 개의 사례를 깊게 파고들어서 얻은 결론을 다른 수많은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으로 만들어낸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증주의 연구자들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일반적인 패턴, 일관된 결과, 어디서든 통용되는 전략. 뭔가 느낌이 오시죠? 이들은 개별 사례의 특수성보다는 그 너머에 있는 공통적인 규칙,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겁니다. 캐서린 에딘의 복지수급자 연구가 정말 완벽한 예시인데요. 그녀는 자신이 인터뷰한 몇몇 사람들이 생계를 꾸리는 방식이 사실은 미국의 다른 모든 복지수급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패턴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믿음 때문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두 번째 주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해석주의적 접근법입니다. 이건 일반화 가능한 숲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나무 하나하나가 왜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지 그 뿌리 깊은 맥락을 파고드는 탐구 방식입니다. 해석주의의 정의를 보면 실증주의와 정반대라는 게 확 느껴지죠? 다른 사례로 확장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특정 사례의 고유한 신념 체계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온 힘을 쏟습니다.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에 집중하는 거죠. 해석주의 연구자들의 목표를 한번 볼까요? 특정 상황, 사람들의 설명, 특정 시간과 장소. 모든 게 아주 구체적이고 현장 중심적입니다. 실증주의가 무엇이 일어나나를 묻는다면 해석주의는 바로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나? 그 작동 원리, 즉 메커니즘을 묻는 겁니다. 아까 봤던 에딘의 연구와는 완전히 다른 결의 연구가 바로 캐롤 스택의 연구입니다. 그녀는 한 흑인 공동체 안에서 친족들끼리 서로 돕는 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줬어요. 하지만 다른 모든 공동체도 이럴 것이다 라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의 독특한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을 뿐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흥미로운 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둘, 정말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퍼즐의 두 조각이었을까요? 이 둘 사이의 치열한 갈등과 그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놀라운 다리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와, 정말 단호하죠. 둥근 세상과 평평한 세상은 공존할 수 없다. 이 말은 두 접근법은 철학적으로 너무 달라서 절대 타협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순수주의자들의 입장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만큼 이 논쟁이 정말 치열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들은 함께 갈 수 없는 길일까요?
엔치리는 여기서 아주 대담한 주장을 펼칩니다. 아니, 이들은 양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실증주의는 무엇, 그러니까 두 가지 현상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딱 짚어내는 거예요. 반면에 해석주의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어떻게, 도대체 왜 그런 관계가 생기는지 그 메커니즘을 파고드는 거죠. 자, 아까 그 예시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실증주의 연구가 근무 경험이 많으면 취업이 잘 되더라 라는 관계를 발견했다고 쳐요. 그럼 해석주의가 딱 나타나서 묻는 겁니다. 잠깐만요. 어떻게 잘 되는데요? 그게 기술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쌓은 인맥 덕분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일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그런 건가요? 바로 이렇게 그 이유, 즉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둘은 하나의 인과관계라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거예요. 이제 이 조금은 학문적인 논의가 왜 우리 현실에 특히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근무 경험이 취업에 중요하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할까요? 애매하죠. 하지만 어떻게 중요한지를 알면 답이 보입니다. 만약 메커니즘이 기술 부족이라면 직업 훈련을 시켜야죠. 만약 인맥 부재가 문제라면 취업 알선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만약 고용주 편견 때문이라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 즉 차별금지법 같은 게 필요합니다. 보세요. 어떤 메커니즘을 발견하느냐에 따라 해결책이 180도 달라집니다.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양육비 문제. 아빠가 돈을 안 주면 아이가 힘들다는 관계에만 집중하면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해 보입니다. 그냥 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력하게 강제하는 거죠. 문제 없어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 해석주의적 관점, 즉 어떻게 렌즈를 들이대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실은 훨씬 복잡하거든요. 어떤 아빠들은 공식적인 돈 대신 기저귀나 분유 같은 걸로 이미 돕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법으로 돈을 내라고 압박하면 이 비공식적인 도움마저 끊겨버릴 수 있습니다. 또 법제도를 불신하거나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못 버는 아빠들의 맥락을 무시한 정책은 의도하는 정반대로 아이와 가정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오늘의 결론이 명확해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주는 실증주의적 발견과 어떻게 그 문제가 작동하는지 알려주는 해석주의적 통찰.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반의 진실만 가지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게 될 겁니다. 이 둘을 결합해야만 진짜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 혹시 이야기의 절반, 즉 무엇이 일어나는지만 알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전혀 모른 채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건 없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